평범한 출근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자, 마지막에 장식하러. 지난 5월 22일 이른 아침,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집을 나선 아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11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와요. 받으니까 회사에요. 영진이가 출근을 안 했대요. 분명 강릉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아들이 결근을 한 뒤 잠적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다는 가족들. 하지만 다음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아버지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나 흘렀나 차를 찾았다고 장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장소를 막 찾는데 앰뷸런스가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구나. 아들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한 야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등진 그는 27살의 전영진 씨. 다정하고 살가웠던 막내 아들의 죽음이 가족들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서가 없는 상태잖아요. 분명히 우리 유족 입장에서는 아무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영진 씨가 숨진 이유조차 알 수 없어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하다는데요. 영진 씨가 2년 동안 근무했던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동료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모르는 거요. 형기 씨 있다고 캐피탈도 있고 돈이 없어서 영진 씨가 직장 상사인 장 부장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빚을 졌다는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진 씨가 숨진 건 돈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게임빚, 도박빚, 기가 차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화물차를 한 대 샀는데 그 화물차를 이제 일하려고 샀다가 팔았어요. 3년 전 생수 배달을 하기 위해 화물차를 구입했던 영진 씨에게 빚이 있기는 하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대략 900만 원에 불과하다는데요. 눈치 기록도 없어요. 금전적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가족이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풀리지 않는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온라인 게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임에 막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게임은 아니고 영진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구들 역시 돈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2월달 3월달 그때쯤부터 사람이 많이 위축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숨지기 몇 달 전부터 영진 씨가 전과 달리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상하게 저랑 만날 때는 무조건 쉬는 날일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번 만난다고 치면은 한두 번은 무조건 상관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되게 위축돼서 그냥 내내 하는 것까지 들었고 뭐 거의 그냥 군대였는데. 쉬는 날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 직장 상사에게 영진 씨가 지나치게 깍듯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영진 씨의 휴대전화엔 사진첩에도 SNS에도 특별한 게 없었지만 유독 통화 녹음 파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X가 얘기를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니 X가 참 아주 정신 못 차리네 이 X가 이게 죄송합니다. 빨리 움직여 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쏟아내는 남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형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부장이래요. 그냥 부장이에요. 근데 부장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맨날 큰형이라 그랬거든요. 용수형이라 적힌 사람은 영진 씨가 돈 때문에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를 꺼낸 직장 상사 장 부장이었는데요. 2달 동안 무려 700여 건의 전화를 걸었던 장 부장. 더 석연치 않은 건 그 내용입니다. 정신안 차리지? 죄송합니다. 야 잘래 니 오늘 나 끝날 때까지 길어도 쳐맞고 나갈라는데 나 아침에 나가서 치고 맞을래? 내일 아침에 구울 가고 하구나. 50대씩 팔 테니까.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명심해 이 개X야. 그냥 숨이 완전 턱턱 막힐 정도로 욕하고 협박하고 때린다고 하는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가족들이 그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왜 온지 아세요? 아니, 우리 영진이한테 왜 그렇게 욕을 하고 협박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예?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영진이한테 대하시 떳떳하시다면
지금도 우리 앞에서도 자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제가 저를 가르치려고 예. 뭐 했어요. 근데 예. 영진이가 자꾸 뭐 일도 놓치는 것도 많고, 근데 영진이가 실수를 하면 또 제가 또 마무리해야 되고 일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은 좋은 의도였답니다. 직장 선배로서의 조언이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뭘까? 제 말이 좀 입이 거칠고 말만 좀 심하게 해서 그렇지 진짜 때린 적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말해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뭐 처음 맞고 시작 알았어? 마당 가서 술값 구해놓고 퍽퍽 50대씩 팔자니까 이제 뭐 얼굴 때리고 그런 거좀 그런 거 같으니까 갖다 놔줘.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 녹취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 조사 다 끝나고. 다른 직원이 대화에 끼어든 사이 장 부장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이렇다 할 답변도 듣지 못한 가족들은 더욱 착잡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죽게끔 만들어 놓고 죄의식이란 조금 더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폭력에 시달린 영진 씨는 어째서 회사와 장 부장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영진 씨의 친구 상훈 씨는 그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영진이가 가장 관심이 있어 했던 분야인데 이직을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적었으니까.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못 냈으면 딴 데 가서 잘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거든요. 제 경험상. 사회 초년생인 영진 씨가 을에 견뎌야 하는 시련이라 여긴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 부장과 영진 씨의 통화 내용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예. 이 형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지랄하는지 알아? 제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욕먹어도 그냥 참고 버텨. 알았어? 네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뎠던 영진 씨. 그런데 수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한숨 쉬니? 지금 코 막혀가지고 지금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지랄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뭐 얼마나 한다니까 감기 걸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 부장은 괜한 꼬투리를 잡아 욕설을 쏟아내고 예. 네 어디 가니? 평택 갑니다요. 또 처음 맞고 싶지? 죄송합니다. 평택 왜 이렇게 일러 가냐고 저 형 이사 가는 거 도와줘야 돼가지고. 일러만 일 주말마다 이 새끼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는 긴 시간 영진 씨의 생활을 조종하고 통제했던 장 부장의 성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자기가 다 간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방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의 가학적인 어떤 피해를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돼버리면 그 도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돼 있고 피해자는 점점 그걸 견디는 힘은 떨어지니까 엄청난 그 자괴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난 6월 영진 씨의 가족들은 장 부장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6월 21일 날 접수됐다고 받았어요. 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전화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진 씨가 황망히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넉 달째입니다. 아들과 함께 찾던 바다를 오늘은 아버지 홀로 찾았는데요. 아빠한테라도 한마디 하지. 이런 자리에 와서 왜 힘들다고 얘기 못하냐. 왜 그러니? 내내
다른 가족들 앞에선 담담했던 아버지. 꾹꾹 참았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늘 긴장 속에 떨고 있었던 영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체념한 듯한 목소리는 너무도 아프기만 한데요. 마지막은 이걸로 두고 갈란다. 괜찮은 척 버텼지만 늘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을 27살. 누구보다 찬란하고 따스한 계절을 누리고 싶었을 청춘의 봄은 잔혹한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